안녕하십니까 여러분, JK 진기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있던 학과 제보이고요. 일단 이건 생략하고,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대학교 때보다 한 2-30kg 더 쪘으니까 대학교 때보다 지금 꽉 맞아서 지금 단추도 못 매는 실정이고, 팔도 꽉 껴가지고 지금 터질 것 같고. 일단 옷 얘기는 떠나서,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썸네일에서 봤다시피 쉐보레 관련, 아니 쉐보레뿐만 아니라 이제 르노코리아죠. 르노코리아 이 두 회사에 관련해서 주변 지인들이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요. 답답하고 좀 물론 굳이 그걸 다 알 필요도 없죠. 좀 답답하고, 저 같은 경우엔 자동차도 좋아하고 그 회사도 좋아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좀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보다 이렇게 단체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면도도 안 한 상태고 얼굴 많이 부어 있어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찍은 거라. 이제 본론 시작하자면은, 여러분 쉐보레 어느 국가 회사입니까? 국산입니까? 한국이에요? 자, 다들 쉐보레 끄는 여성분들, 남성분들 7-80% 이 대답합니다. 국산차 아니야? 그럼 대한민국 회사가 아닌 겁니까? GM을 대우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답답해 미치겠어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하자면은, 자, GM 대우 아닙니다. GM은 제너럴 모터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자동차 기업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산하에 뭐뭐가 있냐면은, 간략하게 얘기해서 딱 세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GMC라고 픽업 트럭 전문으로 만든 회사가 하나 있고요. 이거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아이언 하이더 변신한 트럭이에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 캐딜락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냐? 쉐보레가 있습니다. 자, 쉐보레를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메이킹 해가지고 만든 다른 메이커가 캐딜락입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죠. 포드의 좀 더 프리미엄 윗단계 회사가 뭡니까? 링컨이에요. 그런 거.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 윗단계 회사 뭡니까? 제네시스입니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쉐보레는 GM, 즉 제너럴 모터스 소속에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에요. 역사도 꽤 오래됐어. 쉐보레 뭐 60년대 오일 쇼크 전에도 막 말리브나 임팔라 같은 거 많이 만들어냈고 그랬으니까. 자,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쉐보레를 우리나라 기업으로 인식하느냐? 자, 그걸 떠나서 대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대우 자동차, 어떤 회사에 있습니까? 물론 대우 자동차에서 직접적으로 대우 자동차가 직접 만든 자동차가 몇 대 있긴 합니다. 허나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들은, 대우에서 팔았던 자동차들은 대부분 쉐보레에 돈을 주고 받아와서 파는 거였습니다. 대우 마크를 달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우랑 쉐보레랑 연결돼 있죠. 근데 대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IMF 지나면서 막 세월이 지나면서 폭락을 해버렸죠, 회사가.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쉐보레가 이때 찬스다. 한국이 제대로 직접적으로 쉐보레라는 마크를 런칭해서 딱 진입을 하자 해서 2011년도에 쉐보레가 런칭을 합니다. 근데 이때 어땠습니까? 아직 대우라는 그 회사의 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우가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 가로 열고. 근데 다시 그렇게 돼서 쉐보레는 런칭한 지 2011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잘못 정보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2011년도에 쉐보레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한국이 정식으로 런칭을 했어요. 근데 자, 그럼에도 그러니까 역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게 어찌됐건 대우라 불렸으니까 마크만 바뀌고 쉐보레 이름만 바뀌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대우차 아니냐, 대우다 이지랄 하는데, 어린아이들 보는데 저희 한국말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타까워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쉐보레는 미국 회사고 GM은 대우가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 미국 회사입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자, 르노 코리아. 르노 어느 회사입니까?
프랑스 자동차 회사입니다. 삼성 자동차가 망해가는 걸 르노에서 인수한 겁니다. 똑같이 해오 때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이라는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게 유효기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제 삼성을 버리고 르노 코리아로 새로 런칭을 이번에 바꾼 겁니다. 회사 명칭이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수입하면서. 그래서 르노 코리아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프랑스. 르노는 프랑스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르망 24시 다 르노에서 하는 거예요. 프랑스. 르노가 어디입니까? 프랑스 도시 이름 맞나? 아, 이건 확실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 적어두고, 일단 르노도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프랑스 회사다. 제발 좀 한국 기업이라 우기지 좀 마세요. 쉐보레 대우라고 계속 우기고. 대우차다. 대우는 언제쯤 회사 얘기입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야, 쉐보레 그 대우차 아니냐 하면서 막 그럴 때, 물론 이제 저는 더 이상 말립을 안 깔지만 그럼에도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쉐보레는 제네럴 모터스 산하에 소속돼 있는 미국 회사예요. 국산차가 아니에요. 국산 기업이 아닙니다. 이걸 몇 번 얘기해야 됩니까, 제발. 이건 좀 제 지인들한테 화내는 거예요. 아, 특히 몇몇 여성분들 쉐보레는 우리나라 차 아니야?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아, 뭐 여성분들이 워낙 자동차를 잘 모르고 그냥 막 타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래놓고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수리비가 수입차만큼 외제차만큼 나온다 막 그러는데, 당연하지. 우리나라 자동차가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 예를 간단하게 들어줄게요. 벤츠에서, 예를 들어 삼성이 벤츠 집을 좀 삽니다. 벤츠 집을 사고, 야, 벤츠에서 한국에 생산 라인을 만들었다 칩시다. 한국 내에다가. 자, 삼성이 그 벤츠에 대한, 한국 라인이 깐 벤츠에 대한 집을 좀 갖고 있다 칩시다. 아니면 현대기아가 갖고 있다 칩시다. 자, 벤츠가 생산 라인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E클래스, C클래스 생산한다 칩시다. 그럼 그것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되나요? 국산차가 되나요? 벤츠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번에 국방 쪽으로 넘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이 옷에 걸맞게. 자, 우리나라 해병대를 위해서, 해병대에서 해병대가 뭐합니까? 적진에 상륙해서 상륙시점 펼치는 게 주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상륙 기동 장갑차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 근데 이 상륙 돌격 장갑차를 만드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새로 신형을 만들고 있는데, 자, 그때 우리나라가 어디서 갖고 왔냐? 미국에서 AAV7A1이라는 상륙 돌격 장갑차, 미 해병대에서 쓰는 걸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의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생산을 쫙 하려고 해병대를 많이, 우리나라가 해병대 그때 인원이 지금도 많지만 몇만 명, 2만 명이 넘으니까 많이 써야 되니까,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대량 도입을 하려고 우리나라의 생산 라인을 설계하고, 그러니까 그 생산 라인을 삽니다. 그러니까 면허 생산을 합니다. 자, 면허 생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 지형, 그러니까 한국 군에 활용하기 편하게 개조 개량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조항을 붙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제 개조 개량할 수 있도록 쓰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걸 역수출, 그러니까 분명 미국까지만 우리나라가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팔 수 있게끔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생산 라인을 깔고 AAV7A1을 생산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개조를 해서 생산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KAAV7A1입니다. K는 코리아의 약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이랑 뭐 몇 개 국가에 수출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대량은 아니고 소량이에요. 진짜 몇 대, 많아봐야 한 몇십 대 이렇게 수출한 거 있는데, 수출까지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 수출 비용을 다 우리가 100% 먹냐? 아닙니다. 미국 원래 AAV7A1을 만들던 그 회사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게 계약 조건이고, 또 무조건 우리나라 100% 우리나라 장갑차가 아니니까. 원래는 미국으로부터 그걸 사와가지고 설명도나 이런 거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마음대로 개조해서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허가를 해준 거지.
100% 파는 니네들이 만약 팔게 되면은 니들이 다 100% 뭐가 그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미국에 줘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대우에서도 그래요. 쉐보레 너네들 자동차 우리가 중간에 받아서 우리가 팔게. 물론 인센티브 쉐보레 너희한테 줄 거야.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이랬습니다. 대우 자동차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우 자동차가 쉐보레로 바뀌니까 쉐보레는 대우다 이렇게 인식이 높게 잡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발 쉐보레 르노 코리아를 우리나라 회사라고 생각하는 일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발. 뭐 이거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해서 그래요.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너무 답답한 말들이 되니까 제 속이 답답해. 일일이 한 명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해답을 해줄 수 똑같은 해답인데 그걸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이게 지금 몇 명한테 듣는 게 아니라 한 몇십 명 있는 자리에서 들을 거니까 내가 거기서 답답해가지고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고 내 지인들 제발 좀 깨달아 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116명의 소중한 내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냥 알고 가세요. 네, 알고 가는 얘기를 해주시고 이게 수입 그러니까 어찌됐건 미국 차다 보니까 수리비가 당연히 비싸게 나와요. 쉐보레는. 그래서 그런 거 좀 알아주시고 계속해서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열심히 다이어트 빼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6kg 이상 뺐어요. 초반에는 이제 속에 있는 거 좀 빼내느라 금방 빠지는 것 같았고 요즘은 일주일에 한 2kg 빼는 걸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다이어트 한 지 한 2주 됐거든요. 이번 주 지나가면 이제 3주 차인데 그러면 이제 6kg 뺐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상 JK 징계 징계였습니다. 다음에 봐요.